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주식 생활이라는 코너로 진행합니다. 우리 홍주원 대표님이 과연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마인드셋과 투자 원칙에 관련해서 오늘은 이 가이드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홍주원 대표님의 노란톡 메신저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홍주원이 떴다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 상단에 홍주원 대표 토겐스탁이라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주식 초보자부터 중상급자 교육, 이 무료 대박주, 이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너튜브에 홍주원이라고 검색을 하셔도요. 이 바로주식이라는 우리 홍주원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이 너튜브에 들어오시면 우리 홍주원 대표님이 인기 있는 이 너튜버기도 하죠.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많은 공부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참여가 잘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02-2654-918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로 참여 희망이라고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증시 이슈에 관련해서 굿투자 아이디어 알아보겠습니다. 슬주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좀 만길다운 그런 변동성이 좀 보여줬던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엄청난 유동성의 이 시장으로서 현재 지금 큰 그림으로는 좀 상승 추세로 가고 있지만 너무 단기적으로 오른 만큼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도 상존해 있는 이 최근의 시장입니다.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 이런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을지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어서 오세요. 오늘 저기 머리 헤어스타일이 뭔가 좀 푸들스럽습니다. 파마하셨나요? 네, 제가 네. 파마를 했는데 제가 첫 그 방송할 때 네네. 팍스경제 방송을 첫 방송을 했을 때 4월 말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팍스경제에서 이제 올해 4월에 말에 네. 방송을 하면서 그때 파마를 하고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너무 빠글빠글 돼가지고 그때 같이 그랬었던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네. 되게 많이 놀리셨는데 그 이후로 예뻐요. 이제 네. 그 이후로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버티다가 요번에 다시 이제 파마를 했어요. 왜 버티셨나요? 지금 굳이? 데자뷰 네네. 같아요, 사실은. 지금 데자뷰 같은데 오늘 또 빠글이가 이제 다시 또 아니 귀엽습니다. 네, 참 이게 네, 오늘 큐트하세요. 네, 아니 이게 파마를 한번 가면은 이게 이제 우리 헤어 디자이너분과 네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건지 저는 분명히 이제 제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푸들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알겠어요. 네, 아니 참. 정말 잘 어울린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오늘 홍주원 대표님의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 좀 리프레시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좀 일단 막방입니다. 어떻게 네, 됐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방송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받아치겠다. 네, 질문을 한 50가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아주 우리 앵커님께서 오늘, 그럼요. 마지막 방송이라 아주 뽕을 뽑으시려고 그럼요. 오늘 지금 정말 네. 제대로 뽕을 빼서 네. 우리 홍주원 대표님의 이제 안위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 오늘 그래서 초보자들이 가장 알아야 될 우리가 투자 상식부터 사실 하반기가 벌써 이제 9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코로나19로 사실상 많이 힘들었던 우리 계좌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 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홍주원 대표님의 무기, 홍주원이라는 무기를 오늘 좀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대표님,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초적인 공부가 되지 않고 묻지마 투자로 우리 이제 피로가 쌓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늘 기초적인 공부가 제일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오늘 제가 첫 번째 여쭤볼 이 질문은 어떤 거냐면요. 과연 주식 투자를 하려면 네. 일단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우리가 허허. 실질적으로.
되게 신선한 질문이네요. 네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아왔지만 이 생방 도중에 네. 우리 앵커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이런 신선한 질문은 처음입니다. 근데 정말 좋은 질문 같아요. 네. 되게 많으신 분들이 50가지 중에 1위입니다. 이 50가지 질문이요. 중에. 네. 그 많은 시청자 여러분 혹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인 네. 것 같아요. 과연 처음 주식 투자를 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냐. 그렇죠. 그래야 얼마나 벌 수 있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계산이 딱 될 근데 거니까. 이건 딱 그거 같아요. 관점의 차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재산이 10억이신 분이 이제 현금 자산, 예, 부동산 자산 빼고 현금 자산이 한 10억 정도의 현금을 들고 계신 분이 주식 투자로서 한 2억, 3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적당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주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금 자산이 한 20, 30% 정도가 되겠죠. 네. 그 정도는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주식을 잘 모르시고 이제 처음 네. 접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주식 좀 투자 경력이 좀 오래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현금 자산의 7, 80%는 주식에 운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주식 시장을 보는 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의 노하우와 그 정도의 스킬을 갖게 되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좀 많이 투입을 시키시는 것보다 한 20, 30% 정도로 이제 분산 투자하면서 이렇게 좀 감을 익혀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예 생초보 분들에게는 저는 이제 한 부담 없는 금액 있잖아요. 여유자금 한 100만 원 정도 혹은 모의 투자 먼저 시작을 하라고 좀 권유를 드립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또 돈을 벌고 싶다 보니까 굳이 나는 조금 그래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현금 자산이 한 20, 30% 정도 요거 중수 이상 된다 하시면 사실 주식은 저 같은 경우는 제 현금 자산의 100%를 주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예. 우리 대표님이 다시 주린이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네. 이 주식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500만 정말로 원으로 처음으로 500만 원. 네, 500만 원으로 시작했었어요. 오, 500만 원 크네요. 네.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운이 정말 좋았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참 또 새록새록 이제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네네. 진짜 운이 좋게 저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분산 투자를 안 했었어요. 그냥 몰빵 몰빵이었었어요. 스타일로. 네. 네. 그 제가 좀 성격이 화끈하다 보니까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10년도 더 된 일인데 네. 말썽 많이 부리셨다고. 말썽 네. 많이 부렸죠. 네, 말썽도 많이 부리고 했는데 그때 이제 주식을 딱 처음 했을 네. 때 몰빵을 해서 바로 한 이틀 뒤에 상한가를 먹었어요. 그게 저의 초심자의 행운이었었습니다. 제 초심자의 맞아요. 그런 게 행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초심자의 행운은 그걸로 끝이 나게 되면서 네, 뭐 벌었던 돈도 까먹고 네, 뭐 500만 원이 뭐 절반 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네. 네, 반토막 나는 거는. 그렇게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저에게 500만 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네. 네, 마치 5억과도 같았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을 네.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지금 얼마의 돈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여쭤봤던 것은 우리 초보자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첫 걸음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다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가장 이익이 될까요? 현재 지금의 시장처럼 좀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질 때 사야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이 네. 너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어. 언제 사서 언제 파냐? 밑에 사서 위에서 팔아야죠. 네. 그러니까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언제 사서 언제 파냐? 제일 베스트한 거는 아래에서 사서 이제 바닥에 사서 머리에서 파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불가능해요, 거의. 예, 절대 그럴 일이 잘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란 말이 나온 거고. 근데 그 무릎도 이제 무릎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이제 뭐 도가니가 깨지고 예, 이제 지하실로 내려 들어가고 이제 지하실에서 더 벙커로 들어가게 되는 뭐 이제 이런 식의 뭐 투자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관점은 되게 그렇습니다. 언제 사냐? 추세를 보고 사셔야 돼요. 네, 횡보 구간에서의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네네.
이 종목이 손절가라든가 저점이 잡혔냐 안 잡혔냐. 그러면은 정말 단순하죠. 손절가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손절가가 없으면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손절가가 잡히고 저점이 잡혀 있으면은 그거는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 손절이라는 좀 위대한 무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 이제 언제 파냐? 언제 파냐는 정답이 없습니다. 대응입니다. 그냥 올라가면은 내가 목표로 했던 수익률이 네. 30%다. 근데 30%까지 그냥 들고 가냐? 절대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 이익 실현을 하면서 네. 이제 마지막까지 30%를 끌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꾸준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죠. 3분할법. 매도가 어려우면은 3번에 나눠 팔아라. 네. 가는 도중에 이절 구간에서 세 번을 나눠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들고 가다가 수익 구간에서 한 2번 정도 익절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3분할법이라 그러면 마지막 한 번에 이제 익절.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그건 목표가겠죠. 목표가까지 남았는데 이게 만약에 목표가까지 못 가고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매수가까지 내려와 버렸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바로 매수가에서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본절이라도 이제 두 번에 그렇죠. 입절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만족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주식을 할 땐 중용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게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중간에 마음. 그게 이제 욕심을 아예 버릴 수는 없어요. 네. 적당한 욕심만 내라라고 좀 제가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은 매년 변화하고 사실은 매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이런 시장을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홍주원이 떴다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지만 이 오픈 채팅방은 계속됩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분이라는 다소 짧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 홍주원 대표님과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저희와 같이 투자를 하면서 즐기면서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 제가 지금 가치 투자라고 했잖아요. 네. 워렌 버핏 좋아하시나요? 워렌 버핏 좋아하죠. 네. 가치 투자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실까요? 아니요, 이제 네. 저는 워렌 버핏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돈이 많아서 좋아요. 네.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 이제 가치 투자잖아요. 네네. 네, 가치 투자의 거의 정점에 계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치라는 게 사실은 되게 애매한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네. 주식에 관련된 책을 쓰고 있는데 근데 제 책에 들어간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치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냐. 네, 그 가치라는 게 정말 애매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과서적인 부분에서 가치라고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재무도 탄탄하고 실적도 좋아요. 그래서 매년 성장은 하고 있고 네. 재무도 탄탄하고 심지어는 뭐 그쪽 계통에서 업종에서 나름 경쟁력을 갖춘 종목이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바닥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흔히 저평가 우량주라고 표현을 네네.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사놓고 10년, 20년 묻어둬라라고 이제 하는 게 바로 그게 교과서적인 가치 투자예요. 네네. 그 워렌 버핏이 말하는 가치 투자입니다. 그게.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중국 시장도 그렇고요, 일본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뭐 하물며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요. 그럼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존재하는 그런 저평가 우량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많은 그쵸?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가치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다 성공한다 그러면은 사실 가치 투자를 해놓고 전부 다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정말 단순한 부분입니다. 네네. 왜 제가 이제 그런 가치 투자에 대한 그런 이제 워렌 버핏의 그런 철학을 왜 싫어하냐면은 워렌 버핏은 돈이 많죠. 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자산 운용사들 돈이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대표적으로 가치 투자 좋아하시는 분 존리 씨 계시죠. 네네. 존리 씨 돈 많습니다. 그죠? 서민이 아니라는 거죠. 어. 네, 돈이 많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8천억을 샀어요. 한 종목에. 서민은 꿈도 못 꾸죠. 네. 근데 그 사람은 자산의 100분의 1밖에 안 산 거잖아. 그쵸? 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피 땀 흘려서 모은 돈 사실 투자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은 8천억을 사두고 10년을 묵혀둘 수 있어요. 왜냐? 네. 8천억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들만큼의 이 견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겠죠. 개인 투자자의 네네. 견해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하루하루가 사실은 전쟁이에요. 네. 이 인생이라는 게 그 사람들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되게 그냥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에요. 네. 인생이 뭐 아무리 그 중상위층에 사시는 분들이라 그래도 그 나름대로 또 역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부자들도 사실은 돈적인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고난과 역경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제 일반 서민들은 금전적인 부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이 부자들과는 다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런 가치 투자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뒀던 돈을 막 10년을 묻어둔다. 근데 10년 동안 이 등락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르고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오르내림 속에서 그런 멘탈과 그런 정신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냐? 그걸 믿을 수가 있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미국 같은 경우는 개방경제 국가라고 합니다. 네. 이 개방경제 국가라는 거는 한마디로 경제적인 부분들을 되게 개방시켜 놓은 국가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경제를 개방하되 제한적으로 개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각종 제한들에 부딪히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 제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치 투자 관점에서 기업들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게 이제 물론 다 내버려 둘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제한이 많다 보면은 기업들이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신사업 하나 진행하려고 그래도 허가 받아야 될 게 수십 수백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도전하려고 그래도 너무 이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네네. 도전 의식을 갖게 될 거야 아니면 있는 거 지키자라는 식으로 갈까요? 사실 좀 있는 거라도 좀 맞아요. 네, 대부분 지키자는 기업들은 거죠. 그랬습니다. 네네. 그냥 있는 거라도 지키자라는 식으로 하고 진짜 신규 투자, 신규 사업을 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해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네. 경우는 특성입니다. 그게 그냥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가치 투자가 실현이 될 수 있냐? 그게 안 되죠. 아니 기업들이 발전을 하고 물론 될 수도 있어요. 네네. 몇몇 종목은 될 수도 있지만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그 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너무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가치 투자와의 좀 괴리가 있고요. 네. 그 괴리가 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전에 대우전자라고 아시나요 혹시? 네네. 대우전자가 우리나라 시총 2위 그룹이었어요 한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망했잖아요. 그 당시에 대우그룹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겠죠. 절대 없었죠. 네.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말 망할 것 같지 않은 망할 것 같지 않은 회사들도 진짜 혹시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는 아니겠죠? 아우, 삼성전자는 진짜 이거는 좀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대부분의 이제 주식들이 이제 연기금에서 많이 사고 네네. 있어요. 근데 연기금은 어느 소속이죠? 국가 연기금은, 소속이죠. 네, 기관 자, 쪽이죠. 네. 그럼 이 얘기를 또 이제 하자면은 삼성전자 맞아요. 정말 안전하고 우량한 기업이고 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오너 경영이 우리나라가 이제 질타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오너 경영은 잘못됐다라고 많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정서상 오너의 마음을 갖고 오너의 자리에 앉아서 월급 받으면서 그거를 정말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가 많을까요? 인재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정말로 이제 하버드 정도 나오고 네. 정말 특수한 교육들을 거친 이런 뭐 석사 박사들이 나와서 그런 뭐 자긍심을 갖고 내 회사 이러면서 그렇게 이끌어갈 인재가 흔히 없죠. 네, 많이 없죠. 없죠. 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사례가 몇몇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단점은 있어요. 이제 뭐 경영 승계에 대한 뭐 이제 오너 경영이 장단점은 있는데 장점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인재들은 많이 없죠. 네. 그러면은 이 오너 일가의 이제 자녀들은 물론 문제가 있는 자녀들도 있지만 문제가 없는 자녀들을 보자면은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 겉보기에는 되게 이제 뭐 좀 이렇게 흐리멍텅해 보이시잖아요.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실실 잘 네. 웃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 학력이라든가 이 배움의 강도를 보자면은 사실 전문 경영인도 그 정도의 스펙을 갖긴 어려운 정도의 스펙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럼 이재용급이 되는 이재용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 경영인이 삼성에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런 자긍심을 갖고 회사를 이끌어갈 인재가 그러면 어디 있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단연코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의 스펙을 갖고 그 정도의 자긍심과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이제 이끌어갈 인재는 정말 찾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 관점에서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 경영 승계가 잘못된 거냐? 아니 전문 경영인한테 승계를 하는 관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용이 봤을 때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지만 그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걸 배제하고 보자면 사실 경영인으로서의 스펙은 충분히 합격을 하고 남을 정도의 스펙이라는 네네네.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냐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붙죠? 내 회사가 붙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회사를 정말 책임감 있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질타를 받고 있으면서 이제 연기금이 이제 많이 이제 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만에 하나 삼성이라는 회사가 국영화로서 점점점 이제 물론 표면적인 건 아니겠지만 내부적으로 국영화로서 좀 돌아간다 그러면은 회사가 잘 유지되던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잘 안 되겠죠. 네. 당연히 이런 점에서는 삼성도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쓰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네. 쓰러질 수 쓰러질 있다라는 수 겁니다.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와 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런 점에서 네네. 이런 괴리를 가지고서 그런 워렌 버핏이라든가 존 리시라든가 저는 존 리시 되게 좋아해요. 네, 워렌 버핏 되게 좋아해요. 네네. 왜냐면은 맞는 말을 많이 하세요. 네, 되게 이제 명언도 많이 하시고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 방식은 저랑 좀 달라요. 네. 우리 홍 전 대표님의 대표적인 명언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면.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원래 자, 있던 얘기잖아요. 네. 뭐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명언이요. 근데 네. 이건 명언이 아니라 네. 제가 그냥 꾸준하게 강의 나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지금 이 가치 투자 말씀, 얘기를 하고 네네. 있잖아요. 네. 가치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가치 투자는 그 가치가 실현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가치 투자가 되는 것이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가치 투자라고 해놓고 같이 가서 가치 투자가 아니고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좀 네, 이상하시네요. 받아주시면 좋을 텐데 네. 마지막 방송인데 너무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가치 투자의 관점을 네.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치라는 거는 나에게 와닿았을 때 그게 가치지. 네. 가치 투자를 해놓고 내가 전전긍긍 속상해하고 그걸 보고 울고 불고 잠 못 자면 그게 가치냐 이겁니다. 그건 가치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가치 투자에 관련해서 또 워런 버핏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워런 버핏을 우리 주식과 뭐 통틀어서 교과서 같은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홍 전 대표님 그리고 홍 전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우리가 왜 공부로 예를 들자면 교과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우리가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좋은 성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즉 문제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홍 전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과 홍준이라는 대표님의 이 혼자만의 이 사람으로 본다면 교과서 같으신 분인가요? 문제집 같으신 분인가요?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저기 욕심이 지나치세요. 하나만 근데 뽑아주세요. 진짜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로.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네. 방금 이제 가치 투자 우리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존 리시와 그리고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정말 본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커피 사 먹을 돈으로 주식 사시는 게 맞아요. 그 커피 살 돈으로 주식을 사서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그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네네. 하는 거예요. 어, 그런 철학적인 부분은 정말 저는 존경하고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 방식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집과 교과서가 같이 있는 게 바로 제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의미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주목하셨나요?
그거는 제가 네. 이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러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런 제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네. 그냥 좀 진중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끝까지. 저도 진지합니다. 네, 좀 계속 그거는,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종목 같은 경우는 네네. 지금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면 그렇죠. 알수 오픈 있나요? 채팅방을 들어오시면은 이제 알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교과서와 문제집 같은 우리 홍 전 대표님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홍주원이 떴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정말 계좌의 손실이 상반기에 크셨다면 이 후반기에는 다른 전략으로 움직여서 우리의 이 계좌를 가치 투자를 정말 가치에서 도와주실 수 있게 홍 전 대표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홍주원이 떴다라고 검색을 하셔서 지금 저희와 함께 해보는 좋은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